9월 8일 나는 청와대로부터 임명 통지를 받았다. 임명식에는 통상 배우자를 동반하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유는 충분히 짐작하고 이해할 수 있었다. 9월 9일 청와대로 들어가 장관 임명장 수여 장소로 들어가는데 만감이 교차했다. 민정수석 시절 장관으로 임명되는 분들을 환하게 영접하던 바로 그 장소였기 때문이었다. 준비된 차담 테이블로 가니 얼마 전까지 동고동락했던 실장과 수석들이 심각한 얼굴로 서 있었다. 나 역시 침통한 표정을 숨길 수 없었다. 서로 무슨 말을 할 수 있었으랴. 정의용 안보실장이 다가와 두 손으로 내 손을 꼭 잡으며 고생이 많았죠. 힘내야 합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다. 정 실장님은 민정수석 근무 시절 청와대 참모진 최고 어른으로서 부족한 나를 많이 격려해 주셨다. 주영훈 대통령 경호실장과 악수할 때 실장님 눈에 맺혔던 눈물을 잊을 수 없다. 주 실장님은 참여정부 경호실 가족부장으로 관저 경호를 담당했고 노무현 대통령 퇴임 후에는 봉하마을에서 경호팀장으로 활동했으며 문재인 정부 출범 후에는 대통령 경호실장이 된 분이었다. 내가 당하는 꼴을 보면서 가슴이 아프셨던 것 같았다. 청와대 시절 호흡이 잘 맞았던 강기정 정무수석은 다가와 내 손을 꼭 잡으면서 힘내시게요 라고 말해주었다. 김혜숙 인사수석은 어떻게 버티셨어요? 하고는 말을 잇지 못했다. 수여식이 시작되어 대통령께서 오셔서 악수할 때 그리고 임명장을 수여할 때 나는 대통령과 차마 눈을 맞출 수 없었다. 무참한 심정이었다. 지금도 수여식 사진은 꺼내보지 않는다. 수여식 끝에 대통령께서 국민께 직접 입장문을 발표하셨다. 유례없는 일이었다. 임명식을 마친 후 대통령께서 잠시 따로 보자고 하셔서 지무실로 갔다. 민정수석 시절 수시로 보고를 드리고 논의하기 위해 들렀던 방이었지만 방문도 방 안의 공기도 무겁게만 느껴졌다. 대통령의 표정도 굳어 있었다. 나는 송구한 마음을 표했고 대통령께서는 그간의 고초에 대한 위로의 말씀을 해주셨다. 나는 대통령께 다음과 같은 말씀을 드렸다. 검찰의 수사와 야당의 정치적 공세가 더 거세질 것입니다. 아무래도 제가 오래 장관직에 있지 못할 것 같습니다. 미리 후임자를 생각해 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재임하는 동안 최대한 속도를 내서 개혁 조치를 하겠습니다. 인사청문회가 열리기 전에 전방위적인 압수수색이 있었고 인사청문회 마지막 날 배우자가 전격 기소된 상황이었지만 핵심 의혹이었던 사모펀드에 대해서는 나는 물론이고 정경심 교수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알고 있었다. 권력형 비리 주장은 정말 황당했다. 이후 기소가 이루어진 인턴 체험 활동 증명서 건에 대해서는 실제 활동을 했는데 무슨 형법적 문제가 되겠나 하는 아니하고 순진한 생각을 하고 있었다. 검찰은 멜문을 꾀하는 사냥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말이다. 그러나 검찰이 나와 내 가족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것이라는 예상은 했다. 검찰이 추가 기소를 한다면 야당과 언론의 공세는 더욱 격화되고 여론도 더 나빠질 것이었다. 36일짜리 장관이 될 줄은 몰랐지만 이러한 판단을 대통령께 말씀드려야 했다. 임명 당일 후임자를 구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야 하는 얄궂은 상황이었다. 법무부 장관 임명장을 들고 집으로 돌아왔으나 가족 누구도 즐거운 표정이 아니었다. 가족들은 8월 9일 장관 지명 이후 꼬박 한 달간 이어진 검언정의 합작 공세에 지칠 대로 지쳐 있었다. 공세가 멈출 것이라고 생각하진 않았지만 그 정도로 전개되리라고는 추호도 예상하지 못했다. 그러나 운명의 여신은 혹독한 시련의 가시밭길을 깔아놓고 있었다. 2019년 하반기에 벌어진 사태를 예상했다면 대통령께서는 절대 입각을 권하지 않았을 것이다. 나 역시 수락하지 않았을 것이다. 당시 누가 상상이나 했겠는가. 문 대통령이 발탁한 윤석열 검찰총장이 역시 문 대통령이 선택한 법무부 장관과 그 가족을 표적 수사하리라는 것을 나는 장관 지명을 끝까지 고사해 학교로 돌아가고 흠결이 전혀 없는 분이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되었으면 좋았겠다는 무의미한 상상을 한다. 내가 자진사퇴했다면 국면은 어떻게 전개되었을까? 나와 내 가족에 대한 수사와 기소는 변함이 없었을 것이다. 검찰이 한 번 뺀 칼을 도로 집어넣을 리는 없으므로
장관 지명이 철회되었다면 어땠을까? 윤석열 검찰총장이 문재인 정부를 정면으로 타격하는 수사를 벌이지 않았을까? 윤 총장은 보수 진영에서 대권을 꿈꾸지 않고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 역할만 수행했을까? 보수 야당과 언론은 순순히 검찰개혁에 동참했을까? 검찰은 검찰개혁법안 통과를 입법자의 몫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였을까? 역사는 가정을 허용하지 않는다.